K2 전차가 바르샤바 퍼레이드의 스타입니다. 에이브람스가 아니라 한국의 K2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탱크입니다. 폴란드 매체 지에닉은 이번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K2 전차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K2 전차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10식 전차를 제외하고 21세기에 설계된 유일한 전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폴란드 북동부에서 작전하기가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15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K2는 적의 장갑 관통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는 소프트킬 능동 보호 시스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하드킬 시스템도 장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는 K2 전차는 가장 최신식 전차로 미국의 명품 전차라 불리는 에이브람스보다 가격이 비싼 탱크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이번 퍼레이드에 총 14대의 K2 전차가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14대 장비는 바르토자이스의 제20 기계화 여단에서 가져왔는데 이 부대는 대한민국에서 인도받은 전차로 재무장한 최초의 부대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28대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고 2025년까지 180대 전차가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노티제 다에스트는 이탈리아가 폴란드군의 기갑 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탈리아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성토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5년에 레오파드2를 현대화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총 142대 전차가 업그레이드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24대만 개량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는 200대 자국산 아리에테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50대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는 현대화는커녕 구식 전차에 가동이 가능한 전차도 적어 형편없는 기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미국 에이브람스 외에도 한국산 K2 전차가 있다며 K2 전차는 전투 능력과 기술 발전으로 찬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매체는 부러운 듯 곧 1000대의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퍼레이드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보란듯이 14대 K2 전차를 등장시켰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의 현재 수출형 모델인 K2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게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미 이탈리아는 제안을 수락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스페인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차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가 완력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 폴란드와 함께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 개발에서 제외되자 2년 전부터 반독일 전선을 구축해왔습니다. 업계관계자는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2PL이 차세대 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K2 전차를 기반으로 한 차기 전차가 개발된다면 현대로템에 호재를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방산 시장을 독식하려는 독일과 프랑스는 한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퍼레이드의 마지막을 K9 자주포가 장식했는데 프랑스는 최근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10일 디펜스 루마니아는 프랑스 군사 전문 언론이 루마니아 자주포 구매 사업에 K9 자주포 말고도 프랑스 카이사르 자주포가 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90문을 1조 5천억 원에 구입한다고 보도되었는데 프랑스는 원래 루마니아는 프랑스산을 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한국산과 같이 카이사르 자주포를 단 14개월 만에 인도할 수 있다고 했고 또한 프랑스군이 최근 레이글 임무의 일환으로 이미 4대의 카이사르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 국방부는 자주포를 카이사르가 쓰는 차륜형이 아닌 궤도형 자주포라고 못 박으면서 카이사르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런 결정이 프랑스에게는 아쉽겠지만 이거에서 루마니아는 처음부터 K9 자주포를 구매하려 했고 카이사르는 안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K9 자주포와 카이사르 자주포를 비교하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카이사르가 어렵게 한 발 쏠 동안 K9 자주포는 3발을 쏘고 이미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K9 자주포는 짐승이라면서 한 해의 네티즌은 21세기 자주포 2종의 준비태세 속도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해의 네티즌이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쟁 시 인도 K9 10기, 파키스탄 40기 이상 카이사르 차륜형 자주포, 인도 무패, 파키스탄 36패, 인도는 그 후 100대 이상의 K9을 주문했습니다. 이 글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농담에 가까웠지만 실제로 교전이 벌어졌고 인도가 가진 K9 자주포가 엄청난 위력을 낸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가 끝나고 유럽 각국의 보도와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중에 한국 방산의 유럽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독일과 한국의 방산 수출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자국 보도에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 영상이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만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에 폴란드가 군사 퍼레이드를 한 가장 큰 목적이 적국 러시아를 보려고 한 것이었는데 러시아 언론이 퍼레이드를 하기 전 K2 전차에 대한 보도를 내놔서 주목받았습니다. 러시아 매체 리스다 랄류는 지난 13일 폴란드는 한국산 K2 탱크를 살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인을 놀라게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밀리터리 워치 미국판이 폴란드 지도부가 한국의 K2 전차를 얻기 위해서 노후화된 전차를 일부러 폐기하려고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2 전차의 성능을 나열하면서 굉장하다는 듯 말하면서도 미국의 군사 전문가 다니엘 구루가 나토 동맹국의 장비와 호환되지 않는 한국 전차의 구매가 나토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구루는 바르샤바가 또 다른 공급망을 만들어서 K2와 다른 나토 전투법의 상호작용법을 개발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산 K2 전차는 나토 호환이 가능하면서도 가격도 저렴하고 최단기 수입이 가능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에 폴란드가 대거 도입하고 이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럼스가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한국 방위산업에 의한 나토 무장은 러시아행 끔찍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육상장비 생산은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는 러시아와 나토 간 육상 전력의 균형을 무너뜨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산 전차가 마치 나토와 호환이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1000대를 도입한다는 폴란드나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된다는 소식이 러시아에겐 큰 두려움을 여겨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군사 퍼레이드에는 한국산 기관 무기들 뿐만 아니라 유럽의 하늘에 최초로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이 선을 보였습니다. FA-50은 그동안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항공 업체의 전유물이었던 유럽 항공시장에 국산 항공기의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 해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FA-50을 최대 600대 수출하기 위해 민간군 원팀을 만들었고 이를 포함해 유럽과 전세계 시장에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도 현지화 개량 및 현지 생산을 내걸고 있습니다. 에이전시 파트너스의 방위 항공우주 분석가인 사시투사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가 앞으로 잘 팔릴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가 체결한 것과 같은 공동생산협정, 즉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정을 한국과 체결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